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자, 오늘은 2장 온라인 수업 마지막 장입니다.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칼슘 광물질의 용해에 따른 pH와 그리고 알칼리도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창물화와 킬레이트. 창물화와 킬레이트는 제공된 학습 자료로서 스스로 자습하고 수업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는 다양한 이온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H와 그리고 알칼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수용액에서 금속 이온들은 수화된, 즉 물에 용해된 양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수화된 양이온이 안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산염기 반응이죠. 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과 결합해서 수화된 이런 양이온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화된 양이온은 물속에서 이런 프로톤 수소 이온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폐수들, 광산에 의한 폐수들이 산성을 띠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화 양이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침전물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자, 물속에 있는 이 칼슘은 대부분 담수에서 가장 많이 존재를 하는 물질이고, 또 여러 광물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을 포함하는 광물질은 석고라든지 무수석고, 배구나 방해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 나타내고 있는 수질 오염의 지표 중에 하나인 경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경도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속 양이온 중에서도 이가 금속 양이온만 포함합니다. 즉 마그네슘 Mg2+죠. 또 철도 Fe2+죠. 1가 또는 3가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도는 우리가 탄산에 의한 경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일시적 경도라고 얘기를 하고, 탄산이 아닌 다른 경도는 영구적 경도, 또 다른 말로는 비탄산 경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칼슘이 존재하는 요 경도는 우리가 탄산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탄산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경도는 물을 끓임으로써 일시적 경도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물속에 있는 탄산, 칼슘 광물과 그리고 용존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물속에는 이런 탄산, 칼슘으로 된 광물질이 존재를 하죠. 자, 여기에서 당연히 칼슘 이온과 그리고 탄산 이온이 방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이렇게 용해되어서 들어오죠. 또한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성립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탄산, 칼슘, 즉 S라는 것은 고체죠, 솔리드죠. 그리고 대기로부터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게 되고 서로 반응을 함으로써 이러한 칼슘 이온과 그리고 탄산 수소 이온이 1몰 대 그리고 2몰의 비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다양한 화학 종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물속 탄산칼슘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할 때 이러한 주요 기본 화학 반응식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식 정보가 있을 때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각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이로 인해서 pH와 알칼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주요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화학 반응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항상 Ka1, Ka2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탄산칼슘은 고체입니다. 고체이지만 물속에서 녹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녹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 물질이 이렇게 이온성 물질로 용해되는, 녹는 이러한 화학 반응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화학 반응 처음 보겠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체에 따른 이러한 화학 반응도 앞서 우리가 계속 했던, 지금까지 했던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 Ka1이든 어떠한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상수와 동일한 이러한 K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용해도 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 녹지 않는 이온성 고체에 따른 평형상수를 우리가 특별하게 요 SP라는 말을 붙여서 KSP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물, 그리고 순수한 물, 그리고 순수한 고체일 때는 활동도가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에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반응에서 물은 포함되지 않죠. 왜?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만큼 굉장히 적은 양이 녹아져 나오기는 하지만 고체의 순수성을 해칠 만큼 녹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CaCO3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도를 1로 보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요 분모에 있어야 되죠. 분모에 고체의 활동도가 있어야 되지만 요건 우리가 1로서 제거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앞서 나왔던 식에서 먼저 요 용해도 곱,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요 용해도 곱의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SP로서 잘 녹지 않는 이온성 화합물, 쉽게 말하면 고체입니다. 그거의 용해도 평형에 대한 평형상수를 나타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식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의 화학종은 어떤 겁니까? 화학종들은 이종, 그리고 하나, 또 둘, 또 셋, 넷, 또 뭐가 있습니까? 넷, 여기 다섯, 또 하나 더, 요 여섯. 총 이 반응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화학종의 정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화학종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지의 정보가 6개가 있을 때, 즉 6개의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을 때 몇 가지의 상관관계식이 있어야 됩니까? 미지의 수가 X개면 X개만큼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서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6개의 미지수라고 하면 6개의 관계식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했던 정보에서 CO2의 물에 녹아 있는 값은 알 수 있죠.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게 한 개고, 또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의 용해시 평형상수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요 탄산칼슘이 녹을 때의 평형상수 1개죠. 즉 하나, 둘, 셋 평형상수식이 총 3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랑 그 다음에 평형상수식 정보 3개, 여기 1개,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정보는 총 몇 개다? 총 4개죠. 그러면 더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2개의 관계식을 더 찾아내야지만 6개의 관계식을 통해서 6개의 미지의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계식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가지의 관계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관계식이 우리가 주요 반응식으로 했던 요 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요 관계식이 되겠죠. 자, 요 주요 화학 반응식, 즉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서로 반응을 하는 요 화학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형상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K'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분모에 들어갈 항들은 요 왼쪽이죠. 왼쪽이지만 여기서는 물과 그리고 고체, 수소와 고체는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빠지죠. 즉 분모에는 CO2만 존재를 하게 되고 또 분자에는 칼슘과 또 탄산소 이온이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 1몰이고 2몰이면 2몰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위로 지수로 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식을 K'을 우리가 천천히 보게 되면 앞서 했던 KA1, KA2, KASP를 서로 식을 조합을 하면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식 1과 식 3을 더하고 그리고 식 2를 빼주면 이런 관계식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식이 도출되면 이런 식을 더하고 빼는 관계식에 있어서 식을 더할 때는 요 평형상수는 곱해주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곱해주고 식을 빼준다는 것은 식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왜 곱하고 왜 나눠줍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될 때 KA1, KA2 그리고 탄산에 대해서 평형상수식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리뷰를 해보시고 결론적으로는 두 관계식을 더할 때는 평형상수는 곱해줘야지 이런 식이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왔고 또 다른 관계식은 어떤 관계식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요 농도랑 칼슘 농도랑 그리고 탄산소 이온 농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관계가 이거죠. 여기는 1몰이고 여기는 몇 몰이 옵니까? 여기는 2몰이죠. 즉 칼슘이 1몰이면 탄산소 이온은 2몰. 여기가 2몰이면 여기는 3몰. 그러니까 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탄산소 이온의 농도는 칼슘 이온 농도의 2배다라는 관계식. 이게 두 번째의 관계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6개의 미지의 수에 대해서 총 6개의 관계식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미지의 농도의 화학종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보는 것처럼 여기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면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럼 K' 상수값은 이런 상수값들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이 나온다면 다 주어집니다. 이런 상수값이 있을 때 이 관계식을 풀면 이 CO2 값도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또 칼슘의 농도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대입을 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탄산소 이온 농도 계산하고 이거는 미리 알고 있던 농도죠. 이 농도를 알면 KA1 값에 의해서 요 H 플러스 농도를 알 수 있죠. H 플러스 농도를 알면 우리 pH를 알 수 있죠. pH를 알고 또 KA2 값을 이용하면 또 탄산 이온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모든 화학종의 농도를 하나하나씩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도를 계산할 때는 우리 알칼리도는 탄산소 이온과 그리고 탄산 이온 그리고 CO2 세 개의 합이죠. 당연히 탄산소 이온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화학종 분포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관계식이 있습니까? 8.26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자, 8.26의 pH에서는 어떤 화학종이 가장 우세합니까? 당연히 또 탄산수소 이온이죠. 자, 그러면 요 알칼리트를 구성하는 화학종들은 여기에서는 탄산이온 농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도는 탄산이온의 농도와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HCO3 농도, 이 농도가 여기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농도가 알칼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 2.9.3장을 여러분들 꼭 필독하시면서 이 문제를 유사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화학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화학종을 계산하고 화학종 중에서 pH를 찾아내고 pH를 찾아내면 알칼리도를 찾아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본 내용들은 교재와 함께 PDF 강의 파일을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장은 이로써 동영상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